강력반 형사 형주의 퇴근길. 아이고, 퇴근이 많이. 형주가 검거해 감방살이를 하고 나온 범죄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7년이나 지났는데 막 7년 썩고 나왔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네. 그래서 뇌에 종양이 생겨 곧 죽게 되자 검거했던 형주를 찾아와 복수하려는 겁니다. 나 빨리 집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집에 선물 하나 갖다 놨거든. 총상을 입은 다리로 힘겹게 집으로 돌아가는 지형주 형사. 집에는 평소 형처럼 따르던 선배 형사가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해야지. 그게 진짜 복수라고.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지나고 11개월 뒤 형주는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4분 서울행 KTX 738호가 탈선됩니다. 네? 확인하고 다시 통화하죠. 다음 날 뉴스 속보입니다. 정말 열차 사고 뉴스가 뜨는데요. 738호가 탈선해 수상자들이 인근 대전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임명... 뉴스 잘 보고 계신가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라면 잡으실 건가요? 약속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찾아간 형주. 그곳엔 같은 제안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과거로 간다는 거죠? 네,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것. 저는 이것을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공의 틈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억만 보내는 겁니다. 룰이 뭔데요? 정확히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네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원하시는 분만 토요일에 다시 뵙죠. 또다시 일주일이 흐르고 임산부는 결국 안 오나 봅니다. 그러게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시고 일주일 뒤에 여기서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죠. 그럼 과거에서 뵙겠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는 시공의 틈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는 길 끝에 낭떠러지로 뛰어듭니다. 이 새끼 왜 이래? 잠시 후 정신을 차렸는데요. 아우, 시끄럽겠네. 맞고 쓰러져야지. 정확히 출발한 시점에서 1년 전의 시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서로 돌아오니 왔어? 내 안경 나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선배가 살아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눈빛 뭐야? 형. 야, 왜 이래? 감격의 재회를 하는 형주. 오명철 씨. 형주는 선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날 범인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나누셨네. 쓰러진 범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술도 한잔하며 마음을 풀어주는데요. 형사님한테 술을 다 받고 7년의 분노도 오늘 같은 게 한 방에 무너지는구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곡동 말고 남현동으로 갑시다. 갑자기 행선지를 바꾸는 범인. 차를 망가뜨려 판사를 불러내더니 하나 차주분 되시죠? 공격을 하는데 형주 등장. 잘 부탁할게요. 형주는 미리 경찰들을 배치해 사건에 대비했던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뒤에 있을 겁니다. 살인 미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범인을 잡고 선배 구하기에 성공합니다. 또 다른 과거 여행자 신가연. 다리 진짜 진짜 돌았나?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인 가연은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사지 멀쩡하신 분들을 좀 내리시죠. 시간을 되돌려 다시 건강한 다리를 되찾게 된 건데요. 마루야, 누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사고 당일 잃어버렸던 반려견까지 되찾은 가연. 마루야,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털이 마루 그쪽 강아지예요? 어떻게 알아요? 리셋하기 전에 마루 잃어버렸었죠. 내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주인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리셋하기 전까지.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마루라고 불렀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이름 붙인 건데. 히든킬러 작가 필명 마루. 제가 그 히든킬러 작가 마루라고요.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리세터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는데. 그분은 오늘 못 오십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리셋했던 순간적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박영규 씨는 그때 주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고요. 혹시 리셋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시간을 되돌린 사람들 중 마음이 맞는 멤버들이 모여 친목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리셋 덕에 이런 가게도 갖게 됐죠. 나도 한국대 합격해서 엄마 기절시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 준 게 진짜 우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닌 뭔데? 느낌상 그냥 우연은 아니다 이 정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괜한 얘기라고 그래. 이 상황을 게임처럼 살피는 멤버. 너 이 사진들 왜 찍었어? 그냥 아이템 같은 건데 맨손으로 있다 멍하니 당하기 싫으니까 뭔 소리야? 보는 거죠. 숨겨진 룰이 뭔지. 경찰이라면서 촉이 안 와요? 택배 아저씨는 티저고 이제부터가 시작. 데스노트 게임에 초대된 거라고요. 안 궁금해요? 다음에 누가 죽을지. 사람들이 하나씩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마루 가자. 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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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야. 꿈이었네요. 오늘이구나.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라 몸을 사리기로 하는 가연. 그런데 네, 여보세요. 야, 신가연. 꼭 네 얼굴 보고 할 말이 있거든? 오지 마. 오긴 어딜 와? 그러니까 다시. 야, 대답 안 해? 리셋 전 사고가 났던 그 시각. 가연은 불길한 예감에 공원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 친구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망하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가연은 리셋했던 센터를 찾아가는데요. 리셋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당한 사고를 내 친구가 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때랑 똑같이요. 똑같을 거예요. 범인은 못 찾을 거고 사건은 미제 처리될 거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라면 범인도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범인을 찾기 위해 최면을 시작하는 두 사람. 이제 가연 씨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 사고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루야! 마루야! 갈색 구두 차에 글씨가 있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 뭘 본 거죠? 뺑소니 범 찾았어요. 봤어요. 사고를 낸 범인은 리셋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에 날 친 사람 서현수였어요.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리셋한 건데 이렇게 되는 운명인 걸까요? 다음 리셋이 있는 그날까지
살아남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또 다른 멤버가 죽음을 맞는데요. 다음 달이 아들 결혼식이랬는데 그것도 못 보고 이렇게 가버렸군요. 심근경색이셨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형사예요, 이 아저씨. 관할 파출소에 좀 알아봤는데요. 경비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동료분들한테 한턱 쏘셨답니다. 한우로 쏜다, 한우로. 집 근처에서 쓰러지신 걸 사모님이 발견하셨고요. 이제 룰을 확실히 알았어. 이거 서바이벌 같은 거니까. 룰이 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서. 우리가 처음 지하원에서 모인 날 자리에서 처음 일어나는 사람은? 나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였어. 맞아. 리셋하고 다시 모였을 때 이제 원장님 말씀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제가 믿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일어났네요.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가영은 뺑소니 사고 범인을 찾아갑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리셋 전에 당신이 친 사람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리셋한 거예요. 그랬으면 피했어야죠. 당연히 피했어요. 파혼한 줄 모르고 안 마신 것 같은데.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연세, 정신 차려봐, 연세. 깨어났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그럼 경찰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 있는 그대로. 이젠 그렇게 못해. 어떻게 한 리셋인데. 김대성 그 인간 금방 잡힐 거고 결국 너도 동승자 처벌 받게 될 거야. 증거 있어? 그깟 최면? 그게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그 여자가 그랬지? 무작위로 전화 돌린 거라고. 난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 뭐? 그 여자가 일부러 나 찾아와서 우리 두 사람 엮은 거야.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 멤버들과 만났는데요. 리셋 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서현수 씨였어요. 그런데 신가연 씨, 맞습니까? 어젯밤 CCTV 사진을 가지고 온 형주.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서현수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이라니요? 가연은 용의자로 취조를 받습니다. 서현수 씨하고 헤어진 다음엔 곧장 집으로 가셨습니까? 공원에 좀 더 있었어요. 둘이 헤어진 시각은 22시 35분. 신가연 씨가 공원을 빠져나간 시각은 23시 37분. 1시간이나 혼자서 공원에 앉아 있었다.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증언이 나옵니다. 마루 작가 발견. 이날 여기 맞죠? 이거 찍자마자 올린 거예요. 23시 15분에 여기 있었으면 신가연 씨는 아니네요. 국가수도 실족사 가능성이 있음. 가연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날 두 분 가신 뒤에 재영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였네, 이거. 또 다른 법칙을 찾았다는 게이머. 거기 빈자리는 택배 아저씨 자리였고 그 옆엔 경비 아저씨, 그 옆엔 서현수. 그럼 다음 차례는 이 아저씨라는 거예요? 앉은 순서대로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건데요. 그냥 자기 논리의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일일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래도 맘에 걸린 두 사람은 네 번째 멤버를 찾아갑니다. 배정태 씨! 그런데 찔리는 게 있는지 도망을 치는 배정태. 가연이 빈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뭐야 이거? 배정태의 집안에 리셋한 멤버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세요. 이신 원장님? 결국 배정태를 놓치고만 형주. 이걸 배정태 씨가 찍은 거라고요? 마스터의 플랜이겠죠. 여기 이신 원장 사진 없었잖아요. 리셋한 사람들을 감시했는데 이신 원장은 없다.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멤버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수아 엄마, 그동안 고마웠고 많이 미안해. 자식까지 있는 사람. 정말 차정석 씨예요? 어떻게 죽었는데요? 자살이에요. 멤버가 하나하나 죽고 있는 건데요. 이상한 점은 모두 출처를 알 수 없는 꽃다발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망 후 각각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졌는데요.
최경만 씨는 사망 전 분명 로또를 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서현수 씨한테도 사망 추정 시각까지 통화 기록이 있는데 현장에선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딸바보 오르골은요? 사망자의 물건들은 전시품 마냥 어딘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센터의 멤버들이 모인 날 꽃바구니가 배달됩니다. 이게 뭐죠? 미팅룸으로 배달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번엔 당신입니다.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추적해 꽃집을 특정하는 형주. 대도동? 대도동? 멤버들이 모이던 카페 근처의 꽃집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진을 갖고 와서는 리본까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CCTV 속 꽃바구니 의뢰자는 바로 게이머였습니다. 진짜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가짜를 보내면 진짜 보낸 사람은 분명히 반응할 거니까. 이번 건 고재영이 보낸 가짜 꽃바구니였고요. 메시지 카드를 못 봤으니까 이것까지 흉내내지 못한 거였네요. 가연은 자신의 웹툰에 꽃바구니 메시지를 올려 독자들의 추리를 유도해봅니다. 베댓에 사인북 겁니다. 저거 운명의 조각들 문구임. 그렇게 하나의 책을 찾아냅니다. 운명의 조각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글도 글인데 그림이요. 사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큐피트가 심장에 화살을 쏘잖아요. 최경만 씨는 심근경색이었죠. 이카루스의 날개예요. 추락하는 이카루스. 마지막 차정석 씨는 고흐. 차정석 씨는 자살했죠. 진짜 그럴듯한데요. 그리고 진범이 꽃바구니를 의뢰했던 꽃집도 찾아내는데요. 그 꽃집의 주인은 처음에 리셋을 포기했던 임신부였습니다. 속에 아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네요. 리셋도 안 한 사람이 우릴 어떻게 알고 꽃을 보내죠? 그냥 꽃바구니 주문만 받은 걸지도 모르죠. 확실히 우리 중에 있다는 거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얼마 후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고 막 퇴근하려는데 학생이 왔어요. 일단 주문대로 작업해 주시고 배송 문자 오는 대로 저희한테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네. 메시지를 책에서 찾아보는데요. 다음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건가? 그런데 주소가 왔어요. 주소가 가시! 우리 가게예요. 그렇게 꽃집 주인도 사망하고 맙니다. 혜인 씨는 리셋도 안 했는데 대체 왜요? 주문한 사람은 알겠죠. 두 사람은 원장을 찾아가 따집니다. 꽃바구니 보낸 사람 송지현 씨입니다. 그동안 원장의 비서가 꽃을 주문해왔던 건데요. 정확히는 원장님 지시를 받은 송지현 씨겠죠. 송 실장님이 주고 간 거예요. 어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어요. 우리가 알아내자마자 딱 맞춰서 사라지셨네요. 그게 계속 원장의 뒤를 캐는 두 사람. 작년 12월자 기사인데 이신 원장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일자. 리셋하자마자 지한원부터 인수한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거짓말이었네요. 모두 계획한 거고요. 잠깐만. 3장 27편 3월 27일 3장 13편 3월 13일 날짜였어요. 사망 날짜요. 이신 원장이 사망 날짜를 알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켜보고 우리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거라면요. 맞아요. 여러분은 모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하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20년 M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시간 여행의 추리극 형식.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당시에 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일본 소설과 드라마가 원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첫 회부터 딱 일본 드라마 특유의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1년의 시간을 되돌려 리셋한다는 굵직한 메인 스토리에 매 에피마다 리셋 멤버들의 사연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긴장감을 이어가고 결국 그 전체 사건의 배후, 그 정체와 음모로 귀결되는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였습니다. 24편이나 되는 에피들마다 각각 아기자기한 반전이 엮여 있어서 몰아보기 영상으로 압축하기에는 편리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압축해 놓으니까 본편의 매력이 반감되기도 했고요. 사건 전개가 빠르고 소소한 추리와 반전이 몇 편 이어지는 꽤 재미있는 드라마니까요. 오늘 보신 영상으로 관심이 생기셨다면 24부작 본편을 감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